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분양가 중에 시즌3 14화고요. 스피드 분양가 중계를 찾아왔습니다. 지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분양 물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얘를 스피드 분양가 중계로 다루지만 원래 저희가 그렇잖아요. 선별단지로 다룬 영상들은 투자 가치가 좀 높은 거, 스피드 영상은 좀 빠르게 훑어가는 건데 얘는 선별단지 영상으로 정하지 않은 이유가 투자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번 주에 너무 많아요. 월요일날 갑자기 7개 단지 정도가 청약홈에 떴거든요. 그래서 스피드 분양가를 좀 빠르게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는 춘천 레이크시티 2차 아이파크입니다. 2차랑은 1차가 있었던 얘기죠. 1차도 지금 입주를 좀 앞두고 있는 단지고 그 옆에 들어가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게 조감도입니다. 좀 작죠? 인지 치고는 이렇게 3개 동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안 보이는데 바로 요 건너편, 길 건너편에 1차가 위치해 있고 요 2차는 나름 괜찮은 게 물론 이건 현장 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만 중층 이상의 경우에는 이쪽 공지천이죠. 춘천에 조망이 나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에서도 그런 거를 장점 중에 하나로 들고는 있어요. 자, 얘에 대한 제 일단 한 줄평 이렇습니다. 춘천에도 봄바람이 불 것이다. 춘천할 때 춘자 봄 춘자죠. 다 아시겠지만 봄바람이 불 것이다. 당연히 이게 지금 여름인데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 부동산 얘기겠죠. 저는 이제 춘천에 한번 가격이 상승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만간 꼭 춘천뿐이 아니라 오늘 얘기 드리겠지만 지방의 소도시들 있죠. 그러니까 지방 소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지방 대도시만 하더라도 그래도 뭐 지역 거점들 있잖아요. 뭐 청주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이렇게 나름 인구 규모가 되는 대도시들은 여러 가지 호재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요.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강 같은 부천 경기인데 지방 소도시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소도시라고 하는 건 인구 30만이 좀 안 되는 급들이고 춘천도 거기 들어갑니다. 물론 춘천도 지금 거의 인구 30만에 이르렀어요. 인구가 그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 뭐 아주 급속한 증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의 도시인데 이런 지방 소도시들은 부동산 가격이 어떤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굴곡이 아니라 유동성 증가라든가 전반적인 거죠. 전국적인 현상 이런 유동성 증가에서 딱딱딱딱 뭐랄까 정말 계단식 올라가는 시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전체적인 상황이 이번 6.27 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도 여러 번 드렸지만 전체적인 유동성이 좀 늘어나고 있는 시기, 그것도 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시기고 이게 지금 제어가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라든가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계속 영향을 받을 텐데 이런 것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올해 성장률도 1% 이하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지방 소도시들 특히나 춘천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봄바람이 불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줄 평을 썼습니다. 기본적인 투자성이 갖춰진 단지예요. 일단 대단지는 아닙니다. 218세대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밑에 길 하나 건너서 아파트 1차가 있어요. 얘가 2차잖아요. 둘을 합치면은 1000세대가 넘어요. 물론 단지는 필지도 구분되어 있고 관리비 같은 거 다 따로 분납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 이 단지는 대형 세대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따라서 춘천 내에서 뭐 그런 관리비 같은 걱정을 크게 하는 분들이 들어가는 단지는 아니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외형상 봤을 때 1차, 2차 같이 있으면 그냥 묶어서 보통 보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대단지로 인식될 수 있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핵심 단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로치고 퇴계 온이 3천이라고 써놨어요. 얘가 어디 들어가냐면 이게 춘천이거든요. 춘천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위쪽까지 이렇게 퍼져 있는데 사실 요 강 북쪽은 춘천 도심은 아니고요. 여기가 당연히 춘천 도심이죠.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철도가 중요한데 요 노선 보이시나요? 이렇게 남춘천역 거쳐서 이렇게 춘천역까지 이렇게 연결돼 있죠. 따라서 요 지역들이 중심 지역인데 최근에 보면은 퇴계동, 그다음에 온이동, 그다음에 이번에 들어간 데가 바로 옆에 있는 삼천동인데 요쪽 지역 즉 남춘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흥 주거지랄까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있다. 즉 사람이 살지 않던 곳은 아닌데 재개발이라든가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가면서 춘천에서는 신흥 주거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성지도상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쪽에도 있어요. 아파트들이. 그리고 이쪽에 있다. 이걸 좀 지우고 위성뷰를 지우고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찍어 보시면 이렇게 많이 뜨죠. 춘천에도 아파트 많습니다. 이쪽 지역의 아파트들이 좀 많은 게 보이실 거고 이렇게 남춘천역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이쪽 지역에 아파트들이 또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얘를 갖다가 구분을 좀 해보려면 가격대를 갖다가 좀 설정을 해볼게요. 5억 이상으로 5억 이상으로 설정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즉 5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 평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남춘천역 근처에 좀 몰려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번에 여기 동문이스트도 분양을 하는데 이쪽에 좀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서쪽 지역과 동쪽
서남 쪽, 동북 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효자동, 효자삼동인가요? 여기 중심으로 해서. 자, 근데 여기서 평형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30평대 이상으로 이렇게 30평대 50평에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이쪽에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위치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분양존에 보이시죠? 춘천 레이크시티 2차 아이파크 바로 밑에 있는 게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 1차라고 안 써있는데 이게 1차예요. 그죠? 따라서 둘이 붙어 있고 이쪽을 보시면 롯데마트라든가 이마트 그다음에 남춘천역 왼쪽으로 해서 스타벅스라든가 여기 쪽 메가박스라든가 CGV도 이쪽 퇴계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쪽이 뭐라 그럴까요? 좀 신흥주거지역 춘천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들어간 아파트들이 최근에 들어갔어요. 그나마 15년도에 들어갔고 롯데캐슬 스카이클래스 아파트가 그다음에 센트럴타워 프로지오인데 얘가 아마 춘천에서 제일 높은 걸 겁니다. 49층짜리인데 얘는 22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파크 1차도 얼마 전에 분양했기 때문에 이쪽이 신흥이다, 신흥주거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가고 위치 보시면은 공지천 아까 조감도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에 높게 들어가는데 공지천이 좀 보일 것도 같습니다. 위성비 보시면 여기가 이게 아주 높은 산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조망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다. 물론 조망은 여기 롯데 스카이클래스라든가 센트럴타워 프로지오도 좋고 미소지움도 좋습니다. 물론 얘는 조금 된 아파트예요. 미소지움은 1000세대 대단지인데 2007년이죠. 좀 이따 좀 자세히 보고요. 여하튼 이래서 지역 춘천에서는 나름 핵심 단지에 속하는 퇴계 온이 3000 이쪽에 뭐 온이 이지구로 개발된 적이 있는데 뭐 온이지구라고 그냥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이쪽이 춘천에서는 신흥주거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세권이죠. 남춘천역인데 지방 소도시는 서울하고는 다르죠. 이제 역세권인 거 기준이 여기서 보시면은 뭐 도보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라 남춘천역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출퇴근은 안 하니까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가격 하방 경직성을 춘천에서 갖추고 있는 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평가하고요. 두 번째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서 필수 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룹니다. 일단 춘천의 신축입니다. 춘천에서도 주거가 최근 들어 신축도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예전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10년대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나름대로 부동산에 관심이 큽니다. 쉽게 말해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도시들에 비해서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까지 좀 높다 볼 수가 있고 기타 화제성은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방부동산인데 이번에 627 대책이 나오면서 수도권 규제를 받는데 사실 그 규제가 일부 가격대의 아파트에만 주는 거고요. 수도권에서도 지방 같은 경우는 아예 그 627 대책과 무관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부동산은 부산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영상들을 좀 띄워드렸었는데 이런 춘천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지역 구분 없이 망라해서 수도권과 다르게 최근 움직임이 나쁘지 않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기본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성 증가의 반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레아라고 좀 줄여서 춘천 레이크시티 2차 아이파크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춘레아 2차라고 부를게요. 오늘 공고 영상이고요. 일단 9월 1일 날 특공이 있고요. 2일과 3일에 일반 접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청약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통은 일단 남춘천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이런 지방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 같은 게 중요한데 춘천 자체로 가보신 적 많을 거예요. 닭갈비를 먹으러 가신 적도 있고 서울분들이나 수도권분들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적인 측면이 크게 문제되거나 이런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는 조금 아쉽긴 하죠. 218세대입니다. 다만 옆에 있는 1차 합치면 1000세대가 넘었는데 얘는 독립적으로는 218세대고요. 특공이 그중에 100세대, 일반은 118세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최고 29층 3개동 아까 조감도 보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입주는 28년 9월 예정이기 때문에 대략 3년 정도 남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입주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죠. 한 2, 3년 전부터 원래는 2년이면 빠르게 지어지고 2년 6개월 정도 걸렸던 게 3년 혹은 3년을 넘어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되는데 여하튼 그래도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여유가 좀 있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가 중요한데 일단 분상제는 적용되지 않는 민간 택지고요. 재당첨 제한 없고 전매 제한 없고 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이런 조건은 나쁘지 않죠. 84형 분양가를 보면요. 일단 기본 분양가인데요. 모집 공고 보시면 이번에 84하고 144형이 분양이 되거든요. 144가 대략 합해서 50세대가 조금 넘고 84가 주력입니다. 161세대니까. 자, 84 같은 경우에는 형이 하나입니다. 84A형인데 4억 9,900 그냥 5억이라고 봐야겠죠. 5억에서 시작해서 5억 6,800 거의 5억 7천에 나왔고요. 고층 21층 이상입니다. 최고층은. 그 다음에 144는 A형, B형 두 개가 나뉘는데
각각 8억 5천, 8억 9천, 8억 5천에서 9억 선에서 시작해서 최고가는 근 10억 선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드렸습니다. 83은 5억에서 5.7억, 144형은 8.5억에서 10억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비싼 거 아니냐? 144형에 대해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지방 분양시장을 보시면요. 오히려 국민인평보다 대형들에 대한 수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비율상 봤을 때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요. 지방의 수요와 이런 거 고려했을 때. 물론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문제는 이제 기본 분양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옵션이 중요하죠. 더군다나 아이파크나 힐스테이트 같이 민간 1군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옵션비가 작진 않아요. 얘도 그런데 일단 확장비가 84가 1,900만 원입니다. 거의 2,000이죠. 최근에 분양가 중에서 다뤘던 곳들 치고는 좀 비싼 축에 들어가고 144형은 4,400만 원입니다. 확장비가 좀 세죠. 에어컨은 5개 1,000만 원. 이건 준수하죠. 950에서 1,100 사이에서 나오거든요.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144형은 7기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한 1,25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아까 봤던 것 같아요. 공부문에서. 옵션은 나와 있는데 저는 항상 그렇듯이 모든 옵션을 갖다가 최고가 옵션 쪽으로 선택해서 다 때리박습니다. 그 가격입니다. 3,500 정도입니다. 이거는 84형 기준입니다. 왜냐면 144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옵션에 더 넣어서 뭐 여러 가지 하시기 때문에 굳이 이걸 제가 계산해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84형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확장비 2,000에다가 에어컨까지 합하면 3,000, 옵션까지 합하면 거의 6,500, 거의 7,000돈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사실 옵션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고급 옵션으로 다 때리박았기 때문에 정말 안 해도 되는 게 사실 있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6,000 정도 더 있습니다. 뭐에다가 기본 분양가에다가 확장비 2,000에 에어컨 1,000, 그 다음에 옵션은 3,000을 더해서 총 6,000을 더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분양가가 중요하죠. 기본 분양가에 6,000 정도를 더하면 5.65에서 6.5를 써놨는데 제가 사실 6.5가 아니라 6.3억 정도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가실 때 옵션을 갖다가 다 하신 걸 생각했을 때는 6.5억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대략 제가 보기에는 6.3억 2억 정도면은 충분히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60%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잔금이 3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3년이니까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는 상대적으로 분양 아파트 중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면도는 아직 공식 홈페이지에 떠 있질 않습니다. 오늘 제가 8월 27일 날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마 29일쯤에 금요일 날쯤에 아마 뜰 것 같아요. 다만 얘는 1차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1차 평면도들은 많이 떠 있고요. 근데 2차라고 평면도가 떠 있는 블로그가 있어서 거기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정확한 건 이제 모델하우스 가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얘는 제가 인터넷에서 뒤져서 찾아온 건데 얘가 맞는지 아닌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마 이게 84형 같고요. A형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통풍 구조의 포베이 구조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44는 이런 식으로. 뭐 평수가 넓어지면 뭐 널찍 주방도. 그 다음에 이게 B형인 것 같은데 얘도 뭐 나쁘지 않게 거실이 이렇게 막 통풍이 되는 구조일 수 있는 것 같네요. 좀 개인적으로 이게 더 마음에 들긴 하는데 어디까지나 성향이니까. 여튼 평면도는 여러분들이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시던가 아니면 공식 홈페이지에 평면도가 뜨게 되니까요. 한 금요일 정도 뜰 것 같은데 그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이파크잖아요. 기본적으로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 편의성은요. 얘도 아직 홈페이지에 떠 있진 않아요. 커뮤니티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디서 찾을 거냐면 그냥 공고문에 보면 부대 복리시설에 갖고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길 봤더니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독서실, 작은 도서관, 게스트하우스가 들어갑니다. 200세대급 단지에 게스트하우스까지 들어가주면은 나쁘지는 않은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규모가 작다 보니까 대규모 단지에 비해서 커뮤니티가 막 크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것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금요일 정도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는 408대가 돼 있더라고요. 그걸 218대로 나눠서 제가 계산한 건데 1.87대 1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정확한 건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일단 뭐 1.87대로 나누면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지금 주변에 있는 단지들을 비교해 볼 수밖에 없는데 옆에 춘천파크 자이가 있거든요. 얘도 1.38대 1이고 그 다음에 센트럴파크 푸르지오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1.4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최고층인 춘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도 1.34대 1 정도 되고 대신 롯데캐슬 스카이클래스는 1.86대 1 꽤 많네요. 따라서 주차 얘가 1.87대가 정확하다면 나쁘지 않게 나와준 거죠.
좋은 겁니다. 그렇죠? 여유롭게 주차할 수가 있는 그런 주차 대수다. 후한 점수 줄 수밖에 없죠. 자, 교육은요. 춘천초와 중학교가 있는데 제가 정보를 찾아보니까 춘천초는 여기 있거든요. 춘천초 중학교가 붙어 있습니다. 현재로 보면 춘천초등학교의 학군에 들어가요. 이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데가 학군이거든요. 그럼 춘천초에 배정을 받게 될 것 같은데 공식 홈페이지나 이런 광고를 보면은 이쪽에 아무래도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남춘천 초등학교가 여기 있는데 아무래도 이쪽에 새로 아파트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삼천 오니초등학교인가? 라고 하는 걸 개설 예정이라고 떠 있긴 하는데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춘천초가 아마 학군에 들어올 것 같은데 여기까지 거리는 이 앞에 있는 다리를 건너서 가게 되는데 대략 1.2km.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걷기 좀 힘든 그런 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점수가 낮아질 수가 있는데 삼천 오니초라는 게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삼천 오니초가 들어온다면 이쪽 어디 들어오겠죠? 아파트 단지들 이쪽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까 이거 가격을 설정해 그렇지 원래는 좀 더 많죠, 그렇죠? 단지들이. 그래서 하운가는 뭐 춘천에도 형성돼 있을 텐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춘천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렇게 크질 않아요. 지금 아이파크 들어간 자리에서 이렇게 보시면 춘천 중심지 반대편까지도 5km 이내입니다. 학원가는 이쪽들에 있을 텐데 그럼 대략 2, 3km 정도니까 거의 모든 학원들의 셔틀이 운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초등학교 학원은 단지에 있는데도 보통 보내시고 중고등학교 이상인데 춘천이 크지 않기 때문에 꼭 셔틀이 없더라도 다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의성은 바로 옆에 들어와 있는 오니지구라든가 아니면 뭐 춘천 중심지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똑같습니다. 춘천 번화가인 명동까지도 얼마 멀지 않죠 여기서 그렇죠? 춘천 분들이 이건 잘 아실 테니까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자 문제는 이거죠. 분양가가 착하냐 적절하냐. 저는 일단 적절하다라고 써놨습니다. 왜냐면요 주변 매매가 분양가하고 비교해 보는데요. 춘레아 2차 이번에 28년도 들어가죠. 9월달에 들어갔는데 5.6억에서 6.5억 사실은 6.2억 정도로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청약하시는 여러분께서 직접 옵션 계산해 보시면 6.5억까지는 안 가실 거예요. 아마 전 다 때려봐서 그래요. 바로 옆에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일단 춘천 센트럴파크 프루지오가 있고 춘천 파크자이 그냥 춘팍자이라고 할게요. 이 두 개 좀 전에 보셨는데 각각 20년, 21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아이파크 1차 바로 밑에 붙어 있어요. 이 센트럴파크 프루지오를 보면요 21년도 들어갔죠. 신축입니다. 준신축이죠. 얘 같은 경우에 84를 보시면요 거래 많이 됐네요. 그렇죠? 최근 보시면은 5억 9,800까지 됐어요. 7월 달에 얼마 전입니다. 2층이 5억에 거래됐고 보통 5억 5천에 7천, 8천, 9천 6억 가까이 거래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른 타입도 보시면은 5억 5천에 거래된 게 8월 달에 있어요. 이번 달에 111대형도 보시면 5억 5천이 있고요. 따라서 보시면 그리고 거래선이 20년도에부터 올라가서 정보점이 21년도에 뭐 떨어지는 거 없이 거래가 아예 멈췄다가 쭉 유지하고 있다.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21년 정보점이 하나 있긴 하네요. 5억 8천짜리 형에 따라 좀 다른데 여기도 과거에 올랐던 최고점인데 이미 그거는 뚫은 것 같습니다. 즉 상승이나 하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균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방 소도시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춘천 파크자이도 있는데요. 얘도 20년에 들어간 아직 신축이죠. 얘도 지금 84면 보시면 비슷한 곡선을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한번 올라가서 아까 그랬잖아요. 지방 소도시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한번 오른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고 가격대는 자기 같은 5,300짜리들 5억 7천짜리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인데 아무래도 센트럴파크 프루지오가 위치가 있고 좀 더 크다 보니까 단지 자체가 조금 더 비싸게 팔리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센트럴타워 프루지오가 있는데 49층짜리 춘천에서 제일 높은 놈. 이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들어왔습니다. 거의 새삥이죠.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가 드문드문 되고 있는데 6억 5천 84형이 5억 8천 작년에 다른 형은 7월달에 7억 4천도 있네요. 그렇죠? 네, 7억 4천 5백도 작년 말에 있었고 6억 1,500 타입에 따라 조금씩 많이 달라요. 얘는 7억 2천 6억 7천 정리는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놨는데 파크 프루지오 같은 경우에는 5.35에서 6억 정도 좀 전에 확인하셨죠? 춘천 파크자이는 조금 낮은 가격 2, 3천 낮은 가격인 5.3에서 5.7억에 형성돼 있고 좀 전에 보셨던 춘샘프 같은 경우에는 6억에서 7.5억까지 좀 크죠? 타입에 따라서 조망에 따라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타입별로 차이가 좀 크다 최대는 7.5억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니로케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15년 들어간 얘는 그러니까 연식이 좀 됐죠. 지금 10년 된 이제 구축으로 넘어가는 놈인데 이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곡선은 한번 올랐다가 잠깐 떨어졌지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5억 4천, 5억 3천, 2층이 3억 8천짜리인데 대략 5억 중반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정도
고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뭐 조망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상 봤을 때 높이나. 그리고 이 편한 한숲시티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떨어져 퇴계동 쪽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있죠. 얘는 단지가 상당히 큽니다. 3000세대급이에요. 그렇죠? 2835세대. 그래서 물량 때문에 제가 한번 봤는데 이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들어갔으니까 대략 지금 준신축에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구축 쪽으로 가겠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84형이 혹시나 비슷하죠. 한번 2020년대 초반에 뛰고 쭉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5억 9,900, 거의 6억에 한번 거래된 게 6월 달에 있었고요. 5억 7천, 5억 7천, 5억 8,500, 거의 6억 근접하게 거래되고 있는 모습들. 타입 다른 거, B타입이니까 이게 뭐 탑상인 것 같은데 얘도 뭐 그렇게 떨어지진 않은 가격 5억 6천, 7,300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5억 3천에서 6억까지다 이렇게 봤어요. 5억 9,900이니까 6억이라 써놓은 겁니다. 딱 보시면은 준신축의 신축급들이 이 지역, 즉 춘천에서 서남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온이, 삼천, 퇴계지구에서 신축급들이 준신축급들이 이 정도 가격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춘레아 2차가 5.6에서 6.2억 정도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연식을 고려했을 때 분양가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얘가 28년이 들어가잖아요. 얘가 들어갔을 때 보시면은 한숲시티는 거의 10년 차이가 나게 되고요. 그렇죠? 목록회 같은 경우에는 13년 차이. 나머지들도 근 10년이나 적게 차이 나도 6, 7년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그때 세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지금 얘네들 가격과 유사한 가격에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춘샘프에 비해서는 낮게 나온 거고요. 이렇게 봤을 때 신흥주거 지역에 들어가는 그리고 아이파크 브랜드를 갖고 있는 조망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다만 단지 규모가 조금 작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그런 거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분양가는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대체적으로 지금 여기 파크 프리뷰 같은 경우에도 선들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얘도 그렇고 전형적인 지방 소도시의 모습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 증가라든가 이런 거에서 부동산 전반적인 자산가 상승이 일어났을 때 소도시는 그때 여기 보이는 이런 튀어오르는 게 일어나거든요. 저는 그럴 시기가 지금 거의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믿고 청약을 하시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럴 시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뭐 그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저는 분양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적절하다고 보는 이유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서 많이 비싸게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옵션을 포함을 다 해버렸을 때 가격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보고요. 이런 지방소도시 같은 경우는 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수익 1차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방 소도시에서 어떤 아파트를 갖다가 사서 거기서 큰 투자 수익을 낸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에 가깝습니다. 다만 시기를 잘 탔을 때 내 수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갖다 생각하시면은 대도시라든가 강남이라든가 부산의 광안리 이런 데 가셔야 되죠. 아니면 뭐 해운대 이런 데들, 아니면은 지방 대도시의 핵심 지역들, 뭐 범어라든가 대구에 이런 데 가셔야 되는데 지방소도는 그건 아니잖아요. 실거주 목적이 강합니다. 다만 실거주를 신축해서 하는 어떤 실용적인 가치를 누리되 지방소도시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유동성 변화에 따라서 한 번씩 이렇게 계단 상승을 보이거든요. 그걸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지방소도시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웬만하면 지방 그 소도시의 핵심 신축에 들어가 있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구축도 전체적인 유동성 변화에 따라서 오르긴 하지만 지방 소도시 경우는 신축이 당연히 먼저 그 영향을 받아서 팍 튀는 경향이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 춘레아 2차 같은 경우에 수익 1차 목적은 아니란 거는 지방 소도시에 들어가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지방 소도시 장주기 상승, 이 계단식 상승이 지방 소도시에서 뭐 1년마다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한 5년, 10년 주기로 상황에 따라서 일어나는데 저는 그런 상승 정환 시 반영이 가능한 아파트인가 그 여부가 중요한데 얘는 그런 상황, 즉 장주기 상승 전환이 일어난다면 반영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홀로도 아니고 좀 전에 보셨지만 춘천의 신흥 주거지역에 들어가는 신축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쁘지가 않아요. 따라서 춘천의 전반적인 다른 지방 소도시들과 함께 유동성 증가에 따른 뻥튀기라고 해야 되나요? 한 번 될 텐데 그걸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단지 아닌가. 그리고 실거주로도 나쁘진 않다. 다만 작은 규모 단지라서 관리비 같은 경우에 신경 쓰지 않는 정도는 되셔야 되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분양가 쪽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최근에 부동산 시장은 안정기입니다. 상대적으로 21년 전반적으로 떨어진 다음에 일부 강남이라든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올라가지 못한 전반적인 안정기 맞거든요. 여러 가지 대책도 나왔고요.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은 확장기예요. 지금 M2 유동성 곡선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충분히 느끼실 수 있고 더군다나 기준금리 인하가 예고돼 있잖아요 지금. 따라서 유동성 확장이 될 텐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산 가격은 안정기인데 유동성이 확장이 된다. 그러면은 자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춘천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때 신축에 있다 보시면은 그 영향을 받아서 수익을 그래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거주 측면에서 만족한다면요. 아니, 아이파크니까 나쁘지 않잖아요. 그 옆에 있는 푸르지오나 자이도 마찬가지고요. 만족한다면 물가 해지를 갖다 춘천에서는 놓치지는 않을 단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물가 해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20억, 30억짜리 수익성을 보고 들어가는 하이엔드급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물론 춘천에서는 상대적으로 하이엔드급 좋은 아파트입니다. 근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투자 수익률을 생각하는 아파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파트들은 물가 해지만 해줘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물가 해지를 한다는 게 연간 물가가 3% 정도 오르잖아요. 그럼 5억짜리 아파트라면 5, 30억, 1,500원 올라줘야지 물가 해지는 되는 거예요. 10년이면 1억 5천원 올라줘야 되고 5억일 경우에. 근데 그런 거가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물가 해지는 당연히 이룰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계단식 상승, 지방 소도시들이 보이는 상승 모습이 있을 때 얘는 당연히 그것도 반영받을 만한 단지다. 따라서 물가 해지는 놓치지 않을 거고 그런 장주기로 오는 상승, 거기에서 오는 수익도 얻어낼 수 있는 단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성향과 여건에 맞는 선택이라면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가 많잖아요. 신흥주거지에 여기 아파트들 공지천변으로 센트럴타워 높은 데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가 좋죠. 그렇죠? 높잖아요. 49층까지 가는데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는 여기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들어가셨을 때 내 성향과 여건에만 맞는다면 나쁘진 않은 단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준리아 2차 미래가치는 이렇습니다. 전반적인 유동성 상승의 지방 전이가 일어날 거고요. 아까 보셨듯이 지방시장들은 이런 식으로 특히나 소도시들은 이런 식의 상승을 보이는 경우가 뭐 딱 정해서 몇 년에 한 번이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경제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 증가에 따라서 오게 되는데 저는 이런 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얘가 28년도 들어가는데 이미 이번에 청약되시면 갖고 있는 동안에 아직 입주 안 하시더라도 그건 다 반영이 되거든요. 따라서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번에 이 청약을 생각 안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기축들에서 춘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신축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준신축급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유동성 상승이 왔을 때 자산을 갖고 있어야지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춘천의 인구 추이는 저는 이렇게 봐요. 물론 춘천이 지금 30만이 좀 안 되는 28만, 9만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인구가 막 흩어지고 있거나 이러지는 않은 지역이고 저는 재중심화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즉 과거에 비해서 핵심 지역들이 지방 같은 경우에 많이 주변으로, 왜냐하면 사실 춘천도 도심이 있는데 이 도심이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영원히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으로 퍼져나갔는데 이런 데들이 개발되고 이러면 다시 들어올 거고 그때 가장 수익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신흥주거지들입니다. 그 지역에 뭐 확실하게 뭐 30만, 40만, 50만이 금방 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핵심 도시들 있잖아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뭐 영동 지역에서는 강릉이나 속초라든가 이런 데들이 있을 거고 영서지방에서는 원주라든가 춘천이 있잖아요. 춘천도 그런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도 견뎌낼 만한 핵심 도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도심이 개발돼야 되긴 해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아파트들이 없잖아요. 가운데 그렇죠? 단독주택이라든가 상가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원래는 핵심이었는데 노후화가 됐는데 그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아파트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 중심지들을 넣으면 나쁘지 않죠. 이런 데 들어가면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뭐 수익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수익성이 있으려면 어디에 올라줘야 되냐면 거의 모든 지방 소도시가 그렇지만 밖으로 빠져나간 외곽 지역에 생긴 이런 신흥주거 단지들이 올라줘야 되거든요. 즉 춘천도 마찬가지로 원도심이 재개발이 가능하려면 얘네급 지금 들어가는 아이파크들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던 자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가격이 올라줘야지 수익성이 나오고 그에 따라 주변이 더 개발되고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얘기는 거꾸로 하면은 다른 곳이 잘 되기 위해선 얘가 잘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춘천에서 있을 수 있는 수익은 일단 다 먹고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리고 향후 분양가는 지금 이 아이파크 치고 30평대가 프로포션 했을 때 6억 초반선이 나왔는데 이거 건축비 이런 거 생각했을 때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들어간 아파트 건축비는 사실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 얘는 아주 높게 나오거나 비싸게 나온 건 아니다. 다만 춘천 내에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분양가보다는 좀 비싸다고 느끼실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지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한 줄 평, 마지막 한 줄 평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고 하시면 될 것 같은 단지다. 즉 춘천에서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고 이 정도를 내가 무리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라면 나쁘지 않은 단지다. 다만 뭐 대안이 있다면 얘는 적은 단지이기 때문에 주변에 좀 전에 살펴드렸던 단지들 있잖아요. 그런 단지들을 매수해 두시는 것도 최근의 부동산 흐름으로 봤을 때 지방 소도시에서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일 것 같다. 아주 큰 수익을 뭐 수익률 50% 100% 이렇게는 못 낸다고 하더라도 유동성이 한번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 지방 소도시들도 생각보다 많이 오르거든요. 그걸 갖다가 얻으시려면은 꼭 이번에 분양하는 이 단지가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단지들에 신경을 좀 써보시는 것도 춘천에 거주하시면서 실거주를 하셔야 된다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부 사항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원래 수도권을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춘천, 지방을 뭘 알겠습니까? 특히 춘천 분들이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춘천을 몇 번 가봤지만 살지는 않으니까 정확히 알지는 못하잖아요. 따라서 걸러서 들어서 투자하는데 참고만 해주시고요.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점 항상 인지하시고요. 100만 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값 분양정보 공식단톡방 주소를 첫 댓글에 넣어드릴 건데 거기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린 것도 질문하시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부동산 시장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영상들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빨리 받아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소식, 좋은 투자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